안녕하세요. 코딩 읽어주는 남자 코일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기순 언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로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C#, PHP, C, C++, R, 타입스크립트, 스위프트, 오브젝트-C, 코틀린 순으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별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웹 개발에 쓰이는, 정확히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브라우저 단에서 작동하는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알면 좋을 것이 모든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로만 작동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도 최신 버전이 있지만 사실상 오래된 버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언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적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타입스크립트도 있어서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뿅 하고 모든 화면이 같이 뜨죠. 웹서버에서 화면을 한 번에 렌더링해서 브라우저에 쏘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요. 사실상 모든 언어에서 이걸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주로 구현하는 것은 C#, 자바스크립트, PHP, 파이썬, 자바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C와 C++처럼 엄청난 성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개발 효율이 좋아야 되는 언어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API 서버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된 RESTful API라는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들로서는 이와 같이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I 서버 개발은 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서버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개발해서 서빙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언어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빠르게 서빙돼야 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를 사용할 거고요. 게임 서버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C나 C++로 서버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가질 때는 자바나 코틀린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같이 쓰는 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알아볼 용도로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분야 아니면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쓰이는 언어로서는 다양하게 쓰지만 여기도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 경우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R을 사용하고요. 성능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 자바나 C, C++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파이썬에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라이브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도로는 아이폰 앱인데요. 아이폰 앱은 특이하게 스위프트와 오브젝트-C 언어로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폰 앱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스위프트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알아볼 용도는 안드로이드 앱인데요. 전통적으로 자바로 많이 썼었지만 요즘은 코틀린을 많이 쓰는 추세이고요. 코틀린에서 최신 언어의 기법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신다면 코틀린을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언어별 용도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이 용도에 맞춰서 최신 언어 혹은 가장 인기 있는 언어를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면 그 즉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상태인가가 이제 인터프리터고요. 컴파일 언어는 실행을 하기 전에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컴파일이 돼서 그 목적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컴퓨팅 성능이 꽤 좋아져서 큰 차이는 없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그 작은 차이가 빌드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코드 한 줄만 수정을 해도 그 결과를 보려면 10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각 언어별로 컴파일 최적화를 진행해서 컴파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운데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PHP, R 이런 언어들은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중간 언어를 사용하는 컴파일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간 언어가 왜 필요한지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컴파일 언어들은 기계어로 컴파일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각 CPU의 아키텍처에 맞게 컴파일이 되는 구조였어요. 실행하는 컴퓨터의 CPU와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CPU 아키텍처 종류가 4개라면 그 아키텍처에 맞게 컴파일해서 배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언어를 사용하는 컴파일 언어, 특히 자바가 나옴으로써 컴파일해서 나온 결과물인 바이트 코드를 모든 CPU의 아키텍처에서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중간 언어를 각 CPU 아키텍처에 맞게 실행해주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존재하긴 했지만 인터프리터를 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C샵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C와 C++이 컴파일한 CPU의 아키텍처에서만 실행이 됐었는데 C샵에서는 CLI라는 중간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CPU 아키텍처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번외로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라는 중간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언어의 종류를 나눠볼 건데요. 그 포인트는 타입입니다. 타입을 얘기하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인풋 값, 아웃풋 값이 있는 함수에서 인풋 값의 타입은 숫자다, 아웃풋의 타입은 문자열이다,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개발 효율성은 좀 낮아지는데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개발자의 실수를 막아주는 타입 체크를 넣을 거냐, 아니면 그런 타입 체크는 없지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정적 타입 언어는 타입 체크를 하는 언어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동적 타입 언어는 타입이 존재하지만 어떤 타입이든 받아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함수에서 인풋 값이 숫자도 들어올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아웃풋 값이 숫자도 나올 수도 있고 문자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적 타입 언어죠. 이거의 장점은 개발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인풋 값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구현을 했는데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거 자체가 이제 리스크인 거죠. 이런 정적 타입 언어와 동적 타입 언어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라면 환경 설정이 쉽고 빠르게 써볼 수 있는 언어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인데요. 이 두 개의 언어는 일단 동적 언어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고 그리고 웹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웹 브라우저만 가지고 있으면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을 써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저는 최신 트렌드 언어를 배우기를 추천드릴게요. 옛날 언어에 비해서 최신 트렌드의 언어들은 최신 기법들이 언어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버전업이 일어날 때 라이브러리는 그거에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천천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언어 자체에서 내장된 기능이라면 라이브러리의 버전업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신 트렌드 언어에서 최신 기법을 배우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추천드릴게요. 프론트엔드라면 타입스크립트, 백엔드라면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이라면 다시 코틀린, 아이폰 앱이라면 스위프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용 공고의 잡 디스크립션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 회사면 자바, 스프링, 기타 등등이 있을 거고요. 외국 회사라면 고와 파이썬,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